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두 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했었죠. 경쟁력으로 800명씩 조사를 하고 적합도로 800명씩 조사를 해서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1600명을 조사했고요. 무선 휴대전화로 해서 그 100%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면접조사였습니다. 근데 어제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밤 8시 30분에 끝났다고 했죠. 그러면 과연 둘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 그걸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 뭐 발표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승복하기로 했었으니까 발표를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두 군데 여론조사기관이 한국리서치하고 글로벌리서치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적합도 부분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4.5%포인트 앞섰다. 이렇게 됐고요. 그럼 경쟁력 부분은 어떠냐? 경쟁력으로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3%포인트 앞섰다. 그래서 단순하게 합산하니까 1.2%포인트를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 이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된 건데, 뭐 1.2%포인트라고 한다면 뭐 오차범위 내죠. 그러나 뭐 어쨌든 승부는 승부고 합의는 합의니까 이제 결국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서 불루를 삼켜야 됐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세훈 후보가 10시에 9시 30분에 결과를 발표하고 40분쯤에 발표했죠. 그리고 10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 후보한테 위로와 감사를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정권 시판의 전쟁에서 저희 손을 꼭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앞에 놓인 과제, 그리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하겠는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오세훈으로 단일화된 이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과제가 남았는가?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뭐 단일화해서 이긴다, 뭐 이게 곧 목표는 아니었을 테니까. 자,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당선까지, 그럼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건 역시 조직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뭐 서울에서 조직력이 대단합니다. 민주당의 조직력이 물론 더 대단하죠. 그러나 국민의힘도 그에 버금가는 조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밀리는 안철수 후보가 아마 패배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람만 가지고 서울의 선거를 이길 수는 없다. 뭐 이런 거에 일종의 교훈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됨으로써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강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지역적으로는 PK.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가 출신 지역이 PK이기 때문에 PK의 어떤 지역적 표, 이 부분을 흡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도층,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PK라고 하고 중도층, 이거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강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건대는 오세훈 후보가 좀 준비가 덜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와 함께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보면 결국 안철수 후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오세훈 후보가 쉽게 당선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렵게 힘겹게 당선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판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2010년에도 보면 오세훈, 한명숙 후보가 맞붙었을 때 무려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15%포인트 정도를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게임 끝났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웬걸요, 실제 투표를 해보니까 0.7%포인트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0.7%포인트 차이로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됐는데, 그때 그래서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한테 화살이 쏠렸었습니다. 노회찬 후보만 만약에 출마를 안 했다면 그것이 한명숙 후보한테 가서 야당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당시 야당이. 뭐 이런 비난의 화살이 노회찬 후보한테 쏠렸던 적이 있었는데, 자, 그때 15%가 0.5%로 줄었다. 이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첫째, 투표율. 왜냐면
평일입니다. 4월 7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물론 4월 2일과 3일에 사전투표가 있었지만 사전투표가 있지만 그 4월 7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조직력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조직력은 국민의힘보다는 당연히 민주당이 앞서죠. 서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력에 따른 표 이것을 바람으로 상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한 5% 정도는 좌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도 현재 상당히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그거는 곧바로 자 이른바 내곡동 땅 문제입니다. 그건 오세훈 후보가 그 내곡동 땅 문제에 관해서 팩트로만 본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처가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고 그 다음에 그게 뭐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여튼 보금자리 주택 그 지구 지정 안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광명 시흥 거기에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니 보상지구 안에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지구 안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감정가보다도 왜냐하면 감정가와 시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시가가 흔히 더 큽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시가보다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보상은 감정가로 하죠. 그러니까 시가로 사서 만약에 감정가로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뭐 손해죠. 무슨 투기는커녕 이런 얘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여러 가지의 뭐 거기에 아파트 분양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 처가 이 땅은 그 보금자리 주택 지구 내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결국은 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로만 본다면 투기라고 전혀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과거 2002년에 김대업 씨의 병풍 조작 뭐 충분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게 팩트로서는 아니고 나중에 결국 대법원 판결에 김대업 씨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게 조작이다 이렇게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그건 뭐 한참 뒤에 얘기고 대선 끝난 뒤에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것도 서울시장 끝난 뒤에 팩트가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온갖 공방을 벌일 텐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 환경이 꼭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박영선 후보한테 오히려 언론 환경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공방이 지리하게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팩트로서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데 그쪽이 뭐 물타기의 집중 공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물량 공세 때문에 아마 오세훈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이것 때문에 시달려야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는 거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 그걸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공격이 과연 얼마나 지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뭐 우리가 능히 짐작이 되고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로서는 또 박영선 후보가 안고 있는 결정적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취약점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결코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미 여론조사 기관에 이런 데 보면 15%포인트 이상 어떤 곳에서는 뭐 20%포인트까지도 양자 대결에서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이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일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오세훈 후보가 더 앞설 겁니다. 그러나 문제 결정적으로 들어가면 자 우선 박영선 후보가 내세운 자기가 당선되면 10만원 재난 의료금을 주겠다.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오세훈 후보도 어떤 식으로든 이 재난 의료금 문제에 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장 선거가 뭡니까? 결국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 때문에 생겼던 시장 아닙니까? 이 생겼던 선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집중 공격 포인트를 삼지 않으면 그거는 뭐 옛날 일이고 라고 넘어가고 이 여론조사에 취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그건 대충 접어주고 뭐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아마 여권의 집요한 공격에 그 공격이 뭐 내곡동 땅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때 뭐 이상한 것들 이런 거 다 끄집어낼 겁니다. 이런 공격에 대한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막판에 가면 또 지지층 결집하지 않겠습니까? 지지층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결집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어차피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를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그냥 뭐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수준으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 화학적 결합을 적어도 서울 시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이 안고 있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